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성욕과 가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시장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죠. 그런데 기업이나 시장 그리고 정부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구별이 되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개인을 제외한 개인 혹은 가족을 제외한 기업, 시장, 정부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수단들이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구별이 돼요. 따라서 개인과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개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욕망과 연결해서 분석을 했죠. 인간은 가족을 구성해서 사회에 참여하죠. 현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홀로 사는 일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을 구성을 해요. 가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겠죠.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요?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육체적 결합을 하고 섹스를 하고 애를 낳죠. 그 애를 키우죠. 보호하고 키워요. 그 애는 또 무엇이 되나요? 나중에 그리고 낳자마자 사회 구성은 되지만 또 이 사회에 참여하는 이가 되죠.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가족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가족은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인간 개개인에게 성욕이 없으면 어떤가요? 가족이 형성될 수 있나요? 단순히 성욕이라 하면 안 되죠. 이성에 대한 성욕을 해야 되겠죠. 동성에 대한 성욕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성에 대한 성욕이 없으면 남녀가 만나서 육체적 결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욕은 무엇이 되나요? 가족 형성의 근간은 뭔가요? 개인의 이성에 대한 성욕이 되죠.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성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성적으로 필요로 해야지 서로 만나서 육체적 결합을 하겠죠. 가족 형성의 근간은 개인의 이성에 대한 성욕이에요. 근데 성욕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욕, 뭐 휴식하려는 욕구, 그래요. 또 몸을 보호하려는 욕구 이런 것과는 좀 구별되는 면이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음, 구별이 되나요?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가요? 성욕을 실현한다 해서 성욕을 실현하지 못한다 해서 사람이 죽나요? 생존과 큰 연관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태의 생존 욕구는 어떤가요? 식욕은 어떤가요? 식욕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휴식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죽는 거죠. 근데 성욕은 어떤가요?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실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필요 없는 것일까? 왜 필요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욕의 실현은 개인의 생명과 무관하다. 다른 형태의 성적 욕구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성욕은 생존 욕구가 과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생존 욕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른 형태의 생존 욕구의 공통점은 뭔가요? 육체에서 비롯된 게 공통점이죠. 육체에서 비롯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고통과 쾌락이 발견되죠. 다, 예를 들어서 식욕을 보면 고통과 쾌락이 발견되나요? 발견되지 않나요? 발견되죠. 먹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울 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쾌락이 느껴지죠. 기분이 좋죠. 맛있는 걸 먹으면 더 기분이 좋겠죠. 고통과 쾌락이 발견돼요. 잠도 마찬가지죠. 수면력도 마찬가지죠. 잠을 못 자게 보세요.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잠자면 고통에 겪다가 잠들면 기분 좋겠죠. 고통과 쾌락이 발견돼요. 고통과 쾌락의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다 고통과 쾌락이 발견되죠. 성욕은 어떤가요? 성욕에서도 고통과 쾌락이 발견되죠. 성욕을 해결 못하면 고통스럽죠. 해결하면 기분이 좋겠죠. 쾌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홀로 있으면 외로워하고 그래요. 애인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나이 들어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뭐 고통스러우니까 남녀 간에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러면 치정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고통과 쾌락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자기를 싫어하면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래요. 스토킹 이런 것도 다 고통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생명과 무관한 성욕으로 인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이유. 그렇잖아요. 느끼는 이유가 뭘까? 다른 어떤 욕구는 어떤가요? 다 생명과 연관이 있죠. 실현을 못하면 죽죠. 죽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것인데 성욕은 죽지도 않는데 실현하지 못한다 해서 죽지도 않는데 왜 고통과 쾌락을 느낄까요?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과 무관하지만 다른 생명과 연관이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생명의 고통과 쾌락을 느낄 거 아니에요.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를 이 사회 도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존재는 누군가요? 개개인은 죽지 않죠. 근데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사회 구성원이 남녀가 만나서 섹스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사라지겠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인류 전체가 그래요. 섹스를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요?
생명체가 있나요? 생명 위협을 느낄 존재가 있나요? 있죠. 인류죠, 인류. 개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인류. 성욕의 실현이 없으면 생명을 잃는 존재, 인류가 있다. 인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인류는 누굴까요? 그러면 성욕으로 고통을 쾌락을 느끼는 존재는 인간만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짝짓기를, 짐승도 짝짓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더 정확한 답은 뭔가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개인에게 전달되는 거죠. 생명은 육체와 영혼을 통해서 고통과 쾌락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요. 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은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 성욕으로 인한 고통과 쾌락은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군가요? 뭐 비밀도 아니죠. 그 신이죠, 신. 신이 변해서 된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욕을 제약시하는 것은 그 절대자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잘못 쓰는 게 인간답게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요. 성욕 역시 인류는 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개인에게도 필요한 거죠. 개인에게는 생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할 수 있어도 인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인류는 생명이고 생명은 곧 신이다. 어떻게 보면 성욕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성욕을 통해서 신을 입증하는 경우는,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가족 형성 인간은 뭔가요? 개인의 이성에 대한 성욕이다. 가족의 기능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의 공급이죠. 그래요. 사회 구성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회 구성원을 보급하지 않으면, 애를 낳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이 공급이 안 되죠. 그래요. 단순히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애를 키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남자 여자가. 애 없으면 좀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키우잖아요. 자기 편한 것을 버리고. 책임감이죠. 그 동물들도 다 고등동물도 다 그렇게 하죠. 새끼들을 키우죠. 그래요. 가족 제도는 왜 형성됐을까요? 법을 통해서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죠. 왜 보호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법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가요? 이거는 절대자의 뜻에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가족을 보호하는 게 합당한 거죠. 왜 합당한가요?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고 키우게 하는 거는 절대자의 뜻인 거죠. 처음 출발은 성욕을 느끼게 한 거죠. 이성에 대한 성욕.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뭘까요?
음, 요즘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한번 설명할 필요 있는 거죠. 뭐 현실을 너무 회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남색은 뭔가요? 동성 결혼을 허용한 거죠. 그 동성 간에 결혼한 것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거죠. 그래요. 영국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브라질 이런데 이게 올바른가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가요? 그 올바름의 기준은 뭔가요? 절대자의 뜻인 거죠. 합당한 거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족의 관념에 포함되지 않고 않죠. 가족은 뭐랬나요? 왜 가족들을 만드나요? 사회의 이롭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회의 이롭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족에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음, 왜 굳이 그러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 설명을 했지만 남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는 당연히 영혼이 자기가 남자라고 인식하면서 여자와 여자에게 성욕을 느끼겠죠. 또 여자는 또 그 반대겠죠. 그러면 남자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해서 성욕을 느낀다. 혹은 여자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성욕을 느낀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절대적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걸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경우는 사회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뭔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병이겠죠, 병. 병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서 어떤가요?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것도 있죠. 그것은 어, 의술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어, 성욕을 느끼는가, 또 여자가 또 여자의 성욕을 느끼는가 이런 거는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적으로는 불법인 나라도 있죠. 불법이니까 처벌당하겠죠. 이런 나라들 불법인 나라도 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죠. 뭐 불법은 아니고 불법으로 정해서 뭐 처벌하고 그러진 않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병을 자꾸 퍼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자꾸 모여서 코로나 때도 그렇지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염 안 되게 하려고. 전염시키면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 하고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 중에는 동성애를 느끼더라도 치료하려고 애쓰고 치료한 이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그 병이기 때문에 어, 장려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가족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